이창호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자기 주장을 정당화하기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크게는 전공보고서 작성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기 주장을 정당화하기의 다른 표현은 분량상 중요한 것이 반론을 검토하기인데 바로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전체 내용에서 강조드릴 것은 자기 주장을 정당화한다라는 그 과정의 핵심은 다른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옳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반론 검토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런 반론 검토를 잘하기 위해서는 자료조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료조사가 구체적으로 왜 중요한지를 설명을 드리고 끝으로 보고서 유형별로 반론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른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옳다, 요 측면을 살펴보죠. 정당화라는 것은 자기 주장이 옳다라는 이유를 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자기 주장의 근거를 잘 대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화 과정에서 왜 반론 검토가 나올까요? 그것은 논리적으로 빈틈없이 자기 주장을 정당화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주제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외적인 것이 수학이나 논리학과 같은 분야입니다. 수학이나 논리학의 경우에는 공리에서 출발해서 논리적으로 빈틈없는 기호적인 아니면 수식에서 착착착착 증명하고 나면 결과가 나왔고 이 과정에서 계산이 틀리지 않았다, 그러면 주장이 완벽히 정당화됩니다. 그런데 수학과 논리학 이런 특별한 분야 외의 여타과학에서는, 인문과학 특히 더 그렇습니다. 이런 빈틈없는 자기 주장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여러 측면들이 있고 여러 다른 근거, 미처 알지 못하는 근거들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최선이 아닌 차선책의 정당화 과정으로서 반론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다른 어떤 이유보다도 내가 선택한 이 이유가 더 낫고, 그래서 이 이유에 근거한 내 주장이 그나마 가장 옳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반론 검토의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다른 주장이 내 주장보다 옳지 않음을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데 나중에 왜 어려운지 설명을 드리죠. 반론 검토를 위해서는 자료조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주장이 아닌 다른 주장들이 모두 반론이 되는데, 즉 내 주장과 경쟁하는 입장이 다른 모든 생각들이 다 반론이 됩니다. 이 반론들을 자기 머리에서 꺼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자기 머리에서는, 자기 생각에서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잘 나오고요. 그래서 결국 자기 주장이 나오고, 그렇지 않은 자기 주장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주장은 원래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남의 생각에서 반론을 빌어와야 되고, 그러려면 자료조사를 통해서 반론들을 조사를 해야 됩니다. 특히 중요한 반론을 찾아내기 위해서 자료조사가 필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반론들은 고려할 가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반론을 고려를 했느냐가 정당화 과정에서, 특히 반론 검토의 과정에서 보고서 내용의 질을 결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반론일수록, 그런데 가장 비판하기 힘든 반론이라는 점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어떻게 되죠? 가장 비판하기 힘든 반론을 내가 잘 비판함으로써 내 주장을 정당화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풀기 어려운 수수께끼를 푸는 것이 되고, 그래서 보고서의 질을 전반적으로 원칙적으로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반론들을 검토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가장 반론들을 검토하는 반론의 개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중요한 반론부터 순서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하여
중요한 굉장히 설득력 있는 반론보다 내 주장이 더 옳다면 내 주장은 최종적으로 그나마 가장 옳게 되는 것입니다. 보고서 유형별로 반론의 기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입장 선택형과 자료 조사형, 설명형으로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입장 선택형 보고서에서는요, 내 근거가 다른 근거보다 더 좋다, 이 주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나는 사형제도에 찬성이다. 이것이 입장 선택형의 주장인데, 사형제도는 사회의 필요악이고, 그래서 범법자들을 효과적으로 이제 격리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좋다, 이런 근거를 댔다고 봅시다. 그렇지만 사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형제도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바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도 나만큼 좋은 이유를 가지고 사형제도에 반대를 할 것입니다. 그 반대 이유를 고찰함으로써 내가 그냥 내 입장만 가지고 사형제도에 대해서 찬성한다, 이런 이제 단순 무식한 느낌을 없애는 것입니다. 자료조사형에서는요, 자료조사의 범위 해석이 다른 경우보다 더 적절하다는 것을 가지고 반론을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반론들을 검토함으로써 내가 굉장히 균형 있게 자료를 조사했고 필요한 자료는 다 조사했다, 그래서 근거가 주장을 잘 뒷받침한다, 이런 주장을 이제 보고서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고서의 분량이 그럼으로써 좀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설명형에서는 다른 설명보다 내 설명이 더 좋은 설명이라고 보여주는 것이 반론 검토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물의 이타적 행동은 신학적인 방법으로 설명하거나 영혼을 가지고 설명할 때 이런 영혼을 가지고 설명하는 방법이 내 설명과 경쟁하는 이론인데 일종의 반론이 되겠습니다. 이 반론은 과학이론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영혼이라는 개념이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으로써 과학적인 설명으로서는 내 설명이 더 우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설명형 보고서에서의 반론 검토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자, 반론 검토의 논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반론 검토의 핵심은 재반론에 있습니다. 그리고 반론 검토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재반론이 가지고 있는 만족시켜야 되는 특별한 논리적 구조가 있습니다. 이 구조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고요. 추가적으로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쉽게 범하는 좋지 않은 논리적 구조의 형식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론 검토의 핵심이 재반론에 있다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반론 검토는 재반론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그 PT 자료를 보시면요, 자기 주장은 이겁니다. 이것이 틀렸다라고 반론이 나와요. 자, 자기 주장이 틀렸다라고 나왔는데 이 틀렸다라는 이야기, 이런 주장이 있다고만 이야기하고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재반론이 없으면 굉장히 이상한 보고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맞다 라는 주장을 해놓고 아니다 라는 주장도 해놓고 끝. 결국 하려고 하는 내용이 뭐야, 이런 의구심을 독자로 하여금 느끼게 합니다. 자, 이때 재반론의 핵심은 내 주장의 근거와 반대 주장의 근거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조금 이따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근거가 다른 근거보다 더 옳은 이유를 제시해야만이 재반론이 성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자, 반론 검토의 논리적 구조를 보시면요, 반론 검토의 핵심은 P가 R보다 더 좋은 이유는 S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말하는 게 뭐냐면 반론 검토의 이 구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Q가 not Q보다 옳은 이유는 재반론의 핵심이 아니다. 재반론의 핵심은 내 주장은 옳고 반박의 내 주장은 Q인데 이 Q가 틀렸다라고 하는 반박은 틀렸다.
요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재반론의 핵심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반론의 핵심은 뭘까요? 근거와 근거의 비교에 재반론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반론을 보시면, 재반박을 보시면 P가 R보다 더 나은 이유를 추가적인 근거를 S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논리의 심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런지 생각해 봅시다. 나는 주장 Q를 이야기했습니다. 근거 P를 가지고 이야기한 거죠. P니까 Q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내 주장에 대한 반박이 하나 나옵니다. 반론이 하나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최종적으로는 내 주장이 틀렸다, 즉 Q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반론의 질이 낮으면 그냥 내 주장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이런 반론은 검토할 가치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자료 조사를 통해서 굉장히 설득력 있는 반론을 고려합니다. 어떤 반론을 고려하냐면, 내 주장이 틀렸는데 어떻게 틀렸냐면 근거 R, 굉장히 그럴듯한 근거 R 가지고 보면은 틀렸다라고 나옵니다. 이런 논리적인 반론은 검토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 이 상황이 됩니다. 반론까지를 검토를 하면 P에서 보면 Q가 옳고 R에서 보면 Q가 틀렸다, 즉 not Q가 옳다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이 중간 과정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주장도 그럴듯하고 상대방도 그렇다면 논리적 과정은 웬만한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면 관건은 이 근거가 옳으냐 저 근거가 옳으냐를 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거보다는 이 근거가 더 옳다라고 해야만이 결과적으로 이것이 틀렸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시 최종적으로 이것이 옳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 말을 재반박 단계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반박의 핵심은 이 근거와 이 근거를 비교해서 이 근거가 더 옳다라고 말하는 것이 재반박의 주장입니다. 이 주장을 어떻게 할까요? 추가적인 근거가 있어야만이 논리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근거가 S가 나옵니다. 그래서 논리의 심화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좀 어려운데, 흔한 학생들의 잘못된 재반론의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좋지 않은 논리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자신의 주장이 옳은 또 다른 이유를 추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나는 사형제도에 찬성한다. 왜냐하면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등등의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형제도가 나쁘다라는 주장도 있다. 인권을 침해하니까 딱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서 좋지 않은 재반론의 한 유형은 이겁니다. 하지만 사형제도에 찬성할 또 다른 이유가 또 있어. P2가 나옵니다. 이 근거들을 비교를 안 하고 P2의 무게를 하나 더 늘립니다. 이런 식의 재반론이 되면은 아주 나쁩니다. 왜 나쁠까요? 반박하는 입장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R2도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R 3개를 또 늘릴까요? 이런 식으로 논리가 피상적이 되면 논리적인 수준이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더 나쁜 것은 그냥 자기 주장을 반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반박이 이런 반박이 있지만 그래도 자기 주장이 옳다고 나는 생각한다. 끝. 이런 불합리한 내용들이 여러 가지 그 수사적인 기교를 통해서 더 위장을 하면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극복하지 않으면 전공보고서의 논리적 수준이 향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면, 이렇게 좋은 반론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좋은 반론을 찾아내야 됩니다. 사형제도에 자기가 찬성한다라면 사형제도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은 불합리해 보입니다, 이미. 그래서 사형제도에 찬성하는 자기 입장에 대한 굉장히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반론, 그래서 검토할 가치가 있는 반론을 찾아내는 것이 그냥 자기의 사고만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료 조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반론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이제 자료 조사를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자료 조사가 없는 자기 혼자만의 생각에서 찾아내는 경우도 가끔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문제에 대한 집중이 필요합니다. 그 문제를 오랫동안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형제도면 사형제도, 징병제면 징병제, 안락사면 안락사,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오랫동안 생각하면 이것이 이렇게 보면 옳고 저렇게 보면 잘못됐고, 이걸 오랫동안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이미 최종적으로 어느 결론에 도달하더라도 이 생각의 과정에서 거쳤던 저 측면들이 다 반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자기가 가장 심각하게 고려했던 반론, 자기 생각의 중간 과정, 최종적으로 찬성이면 찬성, 반대 이르기 전에 반대편 입장에서 생각했던 그 이유를 반론으로 끄집어내어서 검토를 하면 좋은 반론 검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주로 자료 조사를 통해서 조사를 해보면 자기가 오랫동안 고민했던 그 내용과 중첩되기 쉽습니다. 자, 재반론을 잘하게 되면 사고의 깊이를 보여주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왜 사고의 깊이를 보여주게 되냐 하면, 첫째는 중요한 반론들을 선택함으로써 사고의 깊이가 드러납니다. 자, 자기는 사형제도에 찬성한다. 왜? 범죄자들을 충분히 격리시키고 이것이 이제 사회적인 전체적인 효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라고 했는데, 반론은 어떤 반론을 검토를 하냐면, 하지만 사형제도를 하다 보면 사람들을 사형시키는 판결이 너무 어렵지 않느냐와 같은 굉장히 사소한 문제를 반론으로 검토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사소한 반론을 검토를 하면 재반론이 쉽습니다. 대신에 이 검토한 반론 자체가 굉장히 사소하기 때문에 사고의 깊이를 보여주지 못하는 겁니다. 너무 쉬운 수수께끼를 제시를 하고 풀었다고 자랑하는 이제 형국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고의 깊이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많이 조사하고 많이 생각을 해야지 가능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랫동안 생각하고, 그 오랫동안 생각하는 것 중에 또 일부는 조사를 통해서 고민하고, 그래서 잘 쓴 보고서의 반론 검토는 고려하는 첫 번째 반론이 그래,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반론이겠군, 이란 생각을 독자로 하여금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또 독자로 하여금 이런 반론이 나타나면 이 사람 주장을 유지하기 어렵겠는데, 기존에 자기가 저자가 주장했던 주장이 틀려 보일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고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는 반론을 검토를 하면서 재반론을 성공적으로 해서 반전을 일으키는 겁니다. 논리적인 반전을 일으키면 글도 재밌어질 뿐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논리가 심화가 되어서 사고의 깊이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많은 반론을 검토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극복하기 어려운, 그리고 내가 내 주장을 견지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고려할 만한 중요한 반론을 검토를 하나라도 잘하는 것이 사고의 깊이를 보여주는데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좋은 반론을 검토할수록 여전히 재반론은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좋은 반론은 비판하기 어려운 반론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반론을 성공적으로 비판해야지 훌륭한 문제 해결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 쟁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찬성해 왔는데, 이 찬성한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지만 내가 문제를 잘 해결함으로써, 이때 문제 해결은 자기 주장을 유지를 하는 것이죠. 성공적으로 정당함으로써 내 주장이 옳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훌륭한 문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반론을 논리적으로 비판함으로써 사고력을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까지 반론 검토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또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 기회가 되면 또 세부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